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예전부터 짜게 먹는 것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서 핵심이 되는 물질은 물, 단백질, 소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액체는 모두 소금물이고 소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 시에 링거를 맞는 이유도 사람의 몸에 0.9%의 소금물을 투여해서 소금을 보충하고 장기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정상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기본이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리적으로 소금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면서부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로 소금을 활용했고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서에 보면 소금을 피부병이나 상처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소금은 그 자체로 살균과 염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고대부터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오랜 세월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에서는 소금이 해롭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소금은 산소와 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내에 소금이 부족하면 수분 부족과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유해성에 관해 우리는 세뇌 수준으로 들어왔고 최근까지 자주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나트륨 섭취는 사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신체 수분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태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은 2g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소금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공동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와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나트륨은 사망에 끼치는 영향은 없지만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이 최대 21%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 파악을 위한 식품 섭취 빈도 조사에 의하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5g, 칼륨 섭취량은 2.2g이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신체 수분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은 2g, 칼륨 권장량은 3.5g입니다. 연구팀은 10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나트륨 및 칼륨 섭취 그리고 사망 수치를 비교 분석해 결과를 냈습니다. 나트륨의 경우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고 반면 칼륨의 경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섭취량이 적은 그룹보다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인종 지역 국가별로 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섭취하는 형태가 다르므로 실제 질환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칼륨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나트륨 배출과 사망률의 연관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칼륨의 역할 중 하나가 체내 나트륨 배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칼륨의 역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했어도 칼륨이 충분하면 이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짜게 먹는다면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같이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과 체액의 염도가 0.9%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면역계의 항체 생산량을 늘려주어 독감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이 손상을 입지 않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더라도 소금을 공급하여야 체액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몸 안의 세균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더 나은 수분을 유지하려면 신체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인체가 세포에 물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탈수되거나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손실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나트륨을 포함하여 손실된 전해질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해질은 또한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하여 적절한 양의 물을 섭취하게 하며 신장은 이를 조절하여 혈류에 필요한 수의 전해질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일사병에 도움을 줍니다. 일사병은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거나 주변 환경이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는 정상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열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체온이 너무 높아져 주요 장기에 위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신체는 땀샘을 통해 더 많은 땀을 생성하여 필수 염분과 물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온도 조절 장치가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사병의 위험이 더 큽니다. 열이나 일사병을 예방하는 것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수분을 유지하고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을 섭취할 경우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수면장애 또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혈압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들어봤지만 오히려 식단에 소금이 너무 적어도 위험할 정도로 낮은 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신체의 체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는 위장에서 시작되므로 위장 환경이 불균형하면 소화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경계에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해질로 뇌에서 신체로 신경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소금은 수분 보유, 근육 수축 및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만성 피부 비동염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식염수나 소금물을 사용하여 비강 세척을 사용하면 비강 및 부비동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건강한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의 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건강한 수준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염분 함량이 낮은 식단은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민감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포도당 대사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으로 농축하여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추출한 것입니다. 미네랄이나 미량원소 등은 모두 제거된 소금입니다. 몸에 좋은 소금으로는 조상 대대로 먹어온 소금인 우리 몸이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익숙해져 있을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권합니다. 몇십 년 동안 현대의학은 소금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소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졌습니다. 짜게 먹으면 만병의 이유로 꼽혔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은 2g이지만 소금의 건강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순수 국내 연구팀의 발표는 소금의 유해론에서 벗어나 소금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그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섭취를 해보세요. 단 담당의와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 내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체에 맞게 드시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의 국내 연구팀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근처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